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이것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후회할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할 이 9가지를 신경 쓰면 인생이 훨씬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가져야 할 9가지 중요한 태도를 군자유구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군자가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9가지 덕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함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그 성숙을 위해 신경 써야 할 9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유구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신뢰를 얻으며 인생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공자의 군자유구사를 통해 나이 듦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사명, 보는 것은 밝게 해야 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의 내면과 행동을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허름한 옷차림의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거칠고 손이 거뭇하게 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하고 깊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거칠어 보입니다.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농부는 공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했으며 깊은 성찰이 담긴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농부는 몸은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롭다. 외모가 거칠다고 해서 속마음까지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우리가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총, 들을 때는 총명해야 한다. 논어에서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많이 듣되 신중히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변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와 언론 기사,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정보들은 사실 확인 과정이 미흡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사총이란 단순히 많은 것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걸러내며 최종적으로 신중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색사온, 얼굴빛은 온화해야 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언제나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얼굴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날카롭고 차가우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했죠.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인품이 훌륭했던 아내는 늘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어떤 사람이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와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경계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안회만은 온화한 얼굴빛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군자의 도를 참으로 잘 실천하는구나.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얼굴빛을 온화하게 유지하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의 힘이다. 그 후 화를 내던 사람은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중에는 부끄러워하며 안회에게 사과했습니다. 온화한 태도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모사공, 용모는 공손해야 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진정한 군자는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예의를 갖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상대를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생활에서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언사충, 말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공은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손한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지. 그 후 자공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늘 공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은 장사꾼과 거래를 하면서도 상대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자공님처럼 높은 학식을 가진 분이 저 같은 장사꾼에게도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시다니 저도 더욱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말을 들은 자공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공손한 태도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공손함을 잃지 않겠다. 이후 자공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었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6번째, 사사경,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있던 작은 둑이 무너진 것을 본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둑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들은 둑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둑이 오래되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개미들이 뚫어놓은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둑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큰 재앙은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쌓이면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된다. 그러니 사소한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작은 일도 대충 넘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번째, 의사문,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자로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라.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질문하라.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으며 질문을 통해 배운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가 된다. 자로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 질문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을 때 즉시 질문하는 학생이 결국 더 깊이 이해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의심을 품고 질문하며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8번째, 분산한, 화가 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어느 날 공자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공자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공자가 도착하자마자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가? 너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누가 따르겠는가? 제자들은 노인의 무례한 태도에 분노하며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신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나 공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제자들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난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말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공자의 태연한 반응에 노인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공자의 인품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화를 참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욱해서 대들었다가 해고되는 경우, 순간의 분노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 인터넷에서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큰 논란이 되는 경우 등 이처럼 화를 낼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결과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견득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해야 한다.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염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정치와 행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의 관리가 염구를 찾아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염구 선생,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백성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어리숙하여 잘 모를 것입니다. 선생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큰 이익을 볼 것입니다. 염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백성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공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자는 염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익을 보면 반드시 그것이 의로운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얻는 이익이 다른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결국 너를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만을 따른다. 너는 어느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염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결국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염구는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는 많습니다. 기업이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고 수익만을 쫓을 때, 정치인이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때, 개인이 작은 거짓말이나 편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더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익을 보면 먼저 그것이 의로운지 생각하는 사람과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더 신뢰받고 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9가지를 실천해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군자유구사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지혜로운 하루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